버스트 감자튀용입니다. 드디어 제가 아기를 낳고 복귀했습니다. 와! 제가 출산하고 2주 만에 발레를 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고 왔는지, 그리고 출산하고 운동이나 식단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발레를 한 지 지금 14년 차 정도 됐고요. 출산 전날까지 발레를 열심히 하고 출산을 잘 했습니다. 아기는 2.59kg에 낳았고요. 다음번만 하고 싶었는데 여가여가지고 대양절개를 했습니다. 일단 임신 전에는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47kg 정도 됐었고요. 출산 직전까지 7kg 쪄서 54kg로 출산을 했습니다. 현재 오늘 이제 6주 정도 됐는데 지금 몸무게는 48.4kg, 아직 1.4kg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모유수유를 좀 하고 있어서 다 돌아오진 않는 것 같고, 등이나 그리고 아직 배 아랫배 쪽에 군살 같은 게 좀 남아있어서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지 더 빠질 것 같아요. 출산하고 나서의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저는 제왕절개였기 때문에 복부 아래쪽으로 많이 붓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림프를 건드리는 수술이다 보니까 특히 서해부 쪽 림프를 건드리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부었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남편이 마사지를 해줘야 될 정도로 많이 부었고,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많이 걷는 거, 그리고 하나는 모유수유한 게 좀 도움이 됐어요. 제왕절개 하면 당일은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엄청 걸어 다녔어요. 정말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가라 할 때까지 계속 걸어 다녔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 붓기가 빠지는 게 느껴졌고, 하나 더는 모유수유를 하면은 오로라고 해서 자궁 안에 남아있는 이제 찌꺼기들이 잘 나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로 배출에 매우 용이했다. 그래서 2가지가 매우 도움이 되었고, 3박 4일 제왕절개 입원한 기간 동안에 사실 걷는 거 말고는 운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 그리고 배의 상태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배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로 이제 집에 오게 되었고요. 조리원을 바로 못 갔고 한 3일 정도 집에서 있다가 갔어요. 저 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리원에 사람이 많아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3일 동안 집에 있다가 조리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집에 있는 동안은 스트레칭을 좀 더 열심히 했었어요. 아무래도 발레를 쭉 해왔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는 거는 익숙한 상태였고, 다만 이제 제왕절개를 한 상태여서 배가 이렇게 가로로 찢어놨기 때문에 엄청 당겨요. 앞으로 내려가고 뒤로 넘어가고 하는 스트레칭은 굉장히 좀 불편감이 있어서 많이는 하지 못했고요. 다리를 좀 풀어주는 정도로만 스트레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 산책을 좀 나가는 정도로 그 정도로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리원에 들어갑니다. 조리원 꽤 좋았어요. 저는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주 큰 장점으로는 밥이 너무 맛있었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제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감염 관리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조리원 시설 안에서만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밥이 이렇게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을 다 먹었어요. 야식으로는 죽이 나오는데요. 죽도 먹었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해보신 분 알겠지만 엄청 배가 고파요. 이제 식단 조절을 좀 하려고 생각은 했었으나 불가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이랑은 사실 다 먹었고요. 먹으면서도 운동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살은 빠졌어요. 54kg였던 몸에서 51, 2kg 정도로 퇴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고 나서도 몸에 부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리원 끝날 때쯤 됐을 때는 49kg 정도로 퇴소를 했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조리원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에서 운동하는 것과 방 밖에서 운동하는 것, 2가지를 생각을 했고요. 방 안에서 운동할 때는 제가 가져간 매트 위에서 폼롤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이제 복직근 2개를 잡아주는 그런 복식호흡 운동을 좀 했고, 입소하고 2주차 때부터는 움직이는 게 좀 많이 자유로워져서 그때는 전신 스트레칭 그리고 간단한 요가 정도를
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 밖으로 나가면 밥 먹고 나면은 꼭 한 10분에서 15분씩은 걸어주곤 했어요. 아기를 잠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신생아실에 맡겨놓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어떤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걸었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다리를 찢는 스트레칭을 해보긴 했는데, 드방 데벨로페나 아니면 옆으로 사이드 데벨로페 정도는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로 드는 대리에는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한 10도 드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배가 많이 당겨가지고 무리하지 않았고, 상처가 회복할 때까지는 아라베스크나 뒤로 드는 동작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실제로 조심했고요. 조리원에서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이 있는 날도 있어서 수업 전이나 후에 따로 스트레칭을 더 해주곤 했는데요. 보통 발레 수업 전에 하던 몸풀기 동작들로 스트레칭을 해주었더니 다리 붓기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아직 다리 들기는 좀 힘들구나 느꼈던 때입니다. 오히려 릴렉신 호르몬 덕분인지 골반 가동성은 더 좋아진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줘서 몸이 굳지 않았던 것 같네요. 누군가 아기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 저는 모유수유를 했고요. 모유수유 한 게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모유수유를 위해서 이제 추가로 필요한 칼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500칼로리 정도? 그래서 그 칼로리만큼을 더 소비하게 되니까 체중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리원에서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러면서도 체중이 좀 빠진 상태로 왔고요. 집에 와서는 출산 후 한 3주차 정도가 됐거든요. 한 달이 아직 안 된 상태였어요. 밥은 조리원에서만큼 잘 챙겨 먹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이렇게 샐러드 위주로 좀 먹었고, 점심은 한식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밥 식사를 이렇게 차려 먹었고, 저녁은 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배고플 때는 간식을 먹었는데요. 저는 간식으로는 거의 견과류나 과일 위주로 먹었고, 과자보다는 과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과일 위주로 좀 먹고 있습니다. 운동은 집에 와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육아를 하면서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3주차에서 4주차 정도까지는 5분, 10분짜리 그런 식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유튜브를 보고 좀 따라 했었고요. 대신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꼭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꼭 해줬어요. 근육이 자꾸 뭉쳐요. 근데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좀 풀어주기만 해도 많이 풀린답니다. 네. 한 달까지는 배가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배가 한번 늘어났던 거고, 애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찐 살도 있고 탄력이 돌아온 데까지는 꽤 걸리기 때문에 전 한 달까지는 그냥 복직근 이개를 닫는 운동 정도만 해줬어요. 사실 저는 복직근 이개가 거의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만졌을 때 쑥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고, 복직근 이게 돌아오는 운동을 하면서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윗배 쪽은 바로 이렇게 한 달 정도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아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 출산 전까지 계속 운동 꾸준히 했고, 특히 발레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몸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주차 정도 됐을 때는 헬스장을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출산 후에는 릴렉신 호르몬이 더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관절 같은 것들이 조금 무게를 많이 들거나 무리를 하면 통증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기를 들고 나서 손목이나 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때 무게는 최대한 아주 낮은 무게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맨몸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2-3kg 내에서 들고 운동하는 수준으로 했고, 근력 운동으로는 거의 큰 근육 운동만 했습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정도 하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근력을 되돌리는 정도로만 운동을 했고, 마무리 운동으로는 발레할 때 필요한 근육들도 조금씩 움직여 보았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바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했던 느낌 정도 살리는 정도로만 집에서 간단하게 바를 해봤고, 여전히 대리의 동작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배가 회복이 좀 된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다리 들기 운동도 시작을 하긴 했어요.
사실 이제 발레를 너무 하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기가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누가 봐줄 사람이 있어야 제가 발레를 하러 갈 수가 있잖아요. 한 5주차 정도까지는 아기가 통잠을 자진 않았어요. 보통 모유수유를 하면은 2시간, 길어도 2시간 반 지나면 깨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한 6주차 때부터는 통잠을 좀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 자체가 고정이 되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7시에 목욕을 딱 하고 밥을 먹이고 8시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잠을 재우고 저는 바로 발레를 하러 가는 거죠.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4시간 정도씩 잠을 자더라고요. 발레하고 집에 오면 10시 반 정도 되는데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아기가 깨기 때문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주차 끝 무렵부터 이제 발레를 다시 가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발레를 가서 이제 느꼈던 점은 아기가 나오고 체중이 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과 똑같이 발레는 어렵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몸으로 느끼니 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근육 같은 게 풀려있는 느낌이었고 정말 약간 나사 빠진 사람처럼 마음은 이미 동작을 다 하고 있는데 몸이 좀 따라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몸 관절이 무리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과격하게 뛴다든지 그런 건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발레를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몸이 좀 더 가벼워진 상태에서 발레를 할 수 있고 육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육아이기 전에 저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내가 아이에게 행복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희생했다. 그래서 보상 심리를 아이에게 바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육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를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아기가 잘 자줘서 저는 이제 발레를 갈 수 있었는데요. 물론 아이와 같이 하는 양육자, 또 남편이겠죠?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6주 만에 발레 가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핵심은 출산 전까지 운동을 꾸준히 했다라는 게 제가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낳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임신도 굉장히 힘들고 출산도 여자의 몸에 큰 무리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느껴도 아기 낳기 전과 절대 똑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뼈도 좀 늘어난 게 느껴지고 아기를 낳았다고 끝이 아니고 육아를 해야 하잖아요. 육아를 하는 동안 내가 아이를 돌보면서 어떻게 몸에 균열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전처럼 뭐 다이어트 식사를 하고 싶다고 칼로리를 줄여가면서 먹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저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육아를 하면서도 발레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잘 자요.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좀 가기 오히려 수월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좀 더 커서 막 기어다니고 이유식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저는 이제 발레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나가려고 하고 어쨌든 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출산 전에까지 계속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근육을 쓰거나 운동하던 습관 자체를 유지를 하다 보면 출산 후에도 운동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이렇게 아기를 만나고도 발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취미 발레 하시는 분들 아기 낳기를 조금 주저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3년 정도까지 제 몸이 변하면 어떡하나, 그 몸이 변하면 지금처럼 발레를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임신을 좀 주저해왔는데 일단 확실한 건 몸은 변해요. 근데 임신을 안 해도 몸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한 몸에 맞춰서 또 발레하는 제 자신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임신을 하고 매주 콘텐츠를 찍으면서도 느꼈지만 몸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내 발레하는 능력도 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밸런스를 서 있으면 그 밸런스도 체중이 변하면서 바뀌는데 그 바뀐 점을 찾아가는 것도 연습이고요. 바뀐 몸에 따라 춤도 바뀌는 게 느껴져서
되게 다채로운 발레를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어쨌든 제 말의 핵심은 항상 일정하고 똑같은 발레만 추구하다가 임신을 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서 보니 내 몸 변한다. 그렇지만 그 바뀐 몸에 따라서 내 춤도 변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이제 나만의 발레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정말 들었습니다. 출산이나 육아 자체를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해당이 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고려를 하거나 주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루신다면 저는 너무 겁내지 말고 해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가족을 만든다는 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발레를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임신 중에 발레를 하는 게 내 몸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발레만큼 좋은 임신 중 운동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아기 낳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몸이 변하니까 하고 싶지 않아. 그때 돼서 살 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시작하는 게 늦어지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그 무너진 습관에서 다시 내가 운동하던 습관을 찾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해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임신 중에도 운동을 좀 하시고 그래야 출산 후에도 빠르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발레학원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발레는 항상 그 자리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레는 항상 그 자리 기다리고 있고 나만의 발레를 또 그때 가서 만나면 되는 거지.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취미 발레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자로서는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을 한 번은 고려를 해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응원차 이런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고요. 네,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발레를 하면서 제 발레 라이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